안녕하세요. 제가 좌파, 우파 스피커들을 넘나들면서 보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최신 거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옥현 안보정론 TV라는데 이분이 과거에 국정원장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파 쪽 스피커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 이쪽에서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래요. 6월 4일자로. 그런데 이것이 뉴스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데서 뉴스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껏 삼성을 비호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그렇죠. 드루킹이 뭐라 그랬어요? 삼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모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로 좌파 정부에서 이렇게 삼성을 밀어준다는 거죠. 근데 일단 검찰총장은 그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링크 주소를 이 동영상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말이죠. 2015년 5월 달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잖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주식가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한 분식회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서구적인 잣대로 보더라도 이것은 주가 조작이고 그 기업을 무너뜨릴 만한 금융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앉아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지만 어쨌든 이재용을 위해서는 이것은 엄청난 사기를 통한 그런 금융 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같으면 이건 엄청난 벌을 주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모르죠. 그 대법원이며 법 쪽에서 또 삼성이 또 쥐고 있는 게 막강하니까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제 삼성바이오도 분식회계로 지금 걸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분이 지금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조국 재판에 대해서도 조국을 재판하고 있는 그 판사가 지금 조국계예요. 조국을 응원하는 그런 판사가 지금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윤미향 사건인데요. 그 쉼터 소장이 지금 죽음을 당한 건지 죽었다고 그러는 건지 요새 하도 그 가짜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을 당해서 죽음 상태로 알려져 있죠. 근데 보니까 그 쉼터 소장의 개인 계좌로도 조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조의금 계좌는, 그리고 까만 표시한 게 손씨가 보이죠? 손씨. 근데 이 쉼터 소장이 손씨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운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손씨 계좌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그 돈벌이를 한 거죠. 2017년 4월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병묵의 팩트체크 그런 데서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그 팩트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때문에 이분이 지금 죽임을 당하든지 가짜 죽임 상태에 있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윤미향 쪽에서는 언론과 검찰이 괴롭힐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나영 그 정기현 이사장께서는
검찰의 급작스러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검찰은 고인을 조사한 적도 없고 출석 요구를 아직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죽었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았대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미향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이게 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줘. 뭐 이런 전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입장문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용수 할머니 등 2차 가해를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놓고 할머니들의 잘못인 양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또 굉장히 엄청난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뭐냐? 윤미향, 당신은 이렇게 앵벌이를 많이 해가지고 돈의 쓰임새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이 조사가 들어가는데 쉼터소장 손 씨까지도 조의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죽음까지 죽음을 발표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왜 할머니들을 갖다가 왜 욕을 하느냐. 이것에 이제 많은 SNS 진보 측에서도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윤미향 이 쉼터소장도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막 그걸로 뉴스에 쫙 깔렸고 뭐 보수 우파 스피커들도 이것에 대해서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재용 이 구속영장 발부된 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떠들지 않고 있어요. 우파 스피커들도 많은 사람들이 떠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파 스피커들이 삼성의 구속영장 발부된 것에 왜 함구하고 있을까?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사전선거 문제잖아요. 그 사전선거에 진짜 너무 많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이 스캇이라는 인간과 자유 이야기 유튜버신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조혜주 선관위가 중국과 북한 선거제를 선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의 책사로서 이 조혜주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전하는 자료에 의하면 사전투표소 CCTV를 전부 가리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 투표소는 가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왜 하필이면 투표소의 CCTV를 가렸을까? 이것이 논점입니다. 문제는 사전투표에 있다는 거잖아요. 사전투표에서 지금 미래통합당도 굉장히 많이 표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몽땅 더민주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조혜주라는 사람 말이죠. 이 선관위에서 이상하게도 왕후닝에 대해서 굉장히 띄워줬다고 그래요. 근데 왕후닝의 시크릿 1, 2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중국 시진핑의 책사로 존재하면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이다. 그래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현대판 제갈량 왕후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선관위에서 이런 비디오를 방영을 해야만 할까요?
그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뭐 북한 선거제가 이래서 뭐 좋다 쪽으로 또 선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도 문제고 조혜주도 더 큰 문제인 거니까 검찰에서 조혜주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재용의 구속영장 발부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 뭐 시진핑을 연말에 일본 방문을 한다는 걸 허락한다라는 쪽으로 아베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당장 떨어진 그 경제 문제가 굉장히 일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힘이라도 빌어서 그렇게 해보자. 그런 입장이 아베 입장인 것 같고요. 아베는 원래 스탠스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아베의 조부 기시노프스케 뭐 그 사람도 사실은 이 사회주의에 굉장히 물든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방의 사사카 재단도 사실은 소로스랑 손을 잡고 각종 국제기구 굵직굵직한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맨 처음에 한 것이 그 일본 자금이었단 말이죠. 그 협상을 시작한 게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일 또는 일중 관계를 오픈한 것이 일본이었어요. 그거는 세계화 세력일수록 어떻게 보냐면요. 이 지역별로 블록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베도 그런 사람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는 굉장히 코로나 사태도 제대로 못 맞고 그래갖고 막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데 경제가 엄청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구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동북아 지역에 그 경제 블록을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가 전체가 지금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소로스가 어떻게 하면 그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릴까 오바마랑 함께 고심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 BBC랑 CNN 뉴스를 보면 완전히 무슨 지금 그 인종차별을 없애자 이런 쪽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과연 미국 민주당의 소로스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과연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의문점인데 다행히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그 부패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랑 사바사바가 잘 돼 있는 상태고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궁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문제를 트럼프가 막 실행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로스의 자본력이 이길 건가, 또 같은 유대인 그룹이라도, 또 아니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진짜 이길 건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흥미진진하긴 하죠. 그런데 글쎄요, 봐야 알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